안녕하세요. 리얼프렌즈TV입니다. 오늘은 긴급 속보로 오늘 오전에 발표된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번 대책은 이미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공급 대책을 언급하면서 큰 기대를 모았었는데요. 과연 대책의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 키워드는 확대입니다. 공공주도 공급이 확대되고 3040 세대를 비롯한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도 확대된다는 것인데요. 첫째, 2025년까지 서울 32만 호를 비롯해 전국에 83만 호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것. 둘째,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새로운 청약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것. 셋째,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시장관리 방안을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밖에 이처럼 공급을 크게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건축 규제 등을 완화하고 인허가를 신속 지원하는 등의 내용과 공공시행 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을 미부과하겠다는 내용, 그리고 토지주가 추가 수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수요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위해 부차적인 이야기는 제외하고 핵심적인 이야기, 즉 83만 호 공급에 대한 내용과 이번 대책 물량에 대한 청약제도 개편 내용, 투기업체 관련 내용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울 32만 호 등 전국 83만 호에 달하는 대규모 물량 공급은 어떻게 이뤄져 있을까요? 먼저 이번 대책을 통한 주택공급 부분은 총 5가지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도시재생 사업 방식 개선, 공공택지 신규 지정, 단기주택 확충 등인데요. 가장 먼저 제일 많은 공급이 이뤄지는 부분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역세권과 준공업지, 저층 주거지 등을 신속히 정비해 약 30만 6천 호에 달하는 주택을 도심에 공급하겠다는 것인데요. 3년 한시로 적용되는 사업인 만큼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신규 공공택지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대책이 나오기 이전에 3.5기 신도시 혹은 4기 신도시가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신도시급은 아니지만 전국의 15개에서 20곳이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되는 방안이 채택됐습니다. 약 26만 3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구체적 입지와 물량 등은 별도로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3만 6천 호가 공급되는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도 포함됐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를 민간이 아닌 공공이 직접 시행하도록 하면서 각종 인허가 신속 지원 등 사업기간을 5년으로 대폭 단축하고 용적률 완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방안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단기주택 확충이 있습니다. 약 10만 1천 호가 공급될 예정이며 비어있는 호텔과 오피스를 리모델링하고 다세대나 오피스텔 등을 매입 약정 방식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 사업 방식을 개선하겠다는 내용도 발표됐는데요. 기존의 도시재생법을 개정해 주거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주거재생 특화형 뉴딜 사업을 도입하는 등 사업 방식 개선을 통해 약 3만 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독자님들의 관심이 매우 큰 내용이죠.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83만 호에 대한 청약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공급되는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분양 기준을 적용해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는데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시 일반 공급 비중을 상향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공공분양시 일반 공급 비중은 15%인데요. 이를 50%로 확대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도 추첨제가 도입됩니다. 기존의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공공분양 일반 공급은 100% 가점 순으로 당락이 결정됐는데요. 이번 대책의 공급 물량에 대해서는 30%를 추첨하도록 해 가점이 낮은 3040 세대 및 신혼부부 등도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추첨제 참여 요건이 3년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규정돼 있어 소득 수준 등도 따지지 않아 보다 많은 이들이 청약에 나설 수 있게 됐죠. 물론 정부는 투기 방지 대책도 함께 들고 나왔습니다. 먼저 대책이 발표된 오늘 이후 사업구역에 부동산을 새롭게 매입하는 경우나 지분 변동, 다세대 신축을 통한 추가 지분을 확보 등의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미부여할 방침이며 한 개 필지에 들어선 한 개 건축물의 지분을 다수 인원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권을 한 개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우선 공급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우선 공급 대상자는 5년간 투기과열지구 내 우선 공급에 참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 예정지 또한 강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토지거래여 가구역으로 지정돼 실거주 등의 목적이 아니면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도록 했고, 사업예정지 인근 지역과 사업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까지 이상 수요를 강력히 모니터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특히 사업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이상 징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바로 사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죠. 그럼 공공주도 3080 플러스 대책 이름처럼 민간 참여는 불가능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간 사업자의 참여 방안에 대해서도 대책에서 함께 이야기가 됐는데요. 도심 공공주택과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사업 진행이 가능하며,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은 민간이 단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다만 공동시행의 경우 민간의 출자 비율이나 수익률에 한도를 두어서 과도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고, 민간이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받게 되는 용적률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증가분의 50%를 공공임대나 공공자 가주택 등으로 기부 체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규모 정비사업도 민간 단독사업이 원칙이지만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민관이 합동의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공의 단독 시행도 가능하게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현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대책임과 동시에 현 정부 최대 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어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대책에서 논의된 대로 순조롭게 공급이 이뤄지고 내 집 마련 기회도 늘어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주도 3080 플러스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고요. 오늘 내용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